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교육의 날로 우리가 함께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총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 제세동기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 배우고 화재 훈련, 대피 훈련까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배우기에 앞서 사실은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반복적으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PR을 해본 친구들도 반복적으로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네킹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자동 제세동기에 대해서 배우고 한 11월쯤에 가능하면 우리가 소방서에서 좀 오셔가지고 함께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봐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식 확인, 119 신고 요청, 호흡 확인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을 지목해서 119 신고를 요청하시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면 즉시 가져와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에게서는 꼭 4분 안에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시한 다음 자동 심장 충격기에 덮개를 열어 전원을 켭니다. 장비 작동 정상. 자동 심장 충격기에는 총 2개의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측 쇄골 아래쪽에, 또 다른 하나는 좌측 유두선 바깥쪽,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패치를 부착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실 때 또 다른 유의점, 이물질이나 땀이 있다면 제거를 한 후 맨살에 부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라면 흉곽에 묻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부착해주세요. 주변에 물이 많다면 환자 심장에 갈 전기가 분산되어 제세동 에너지가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드 커넥터는 패드에 연결된 선을 말합니다. 이걸 기계에 꽂으면 환자에게서 떨어지라는 소리와 함께 분석 진행 중이라는 음성이 나올 겁니다. 심장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때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환자에게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이때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간에도 심폐소생술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이 다 됐고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에게서 떨어진 사람이 없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한 후 반짝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른 다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가 의식을 차리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지시에 따라 이전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배 이상 증가하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은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내 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교육 영상을 챙겨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항시 출동 대기 중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 자동 제세동기가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사용법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붙이는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 음성대로 우리가 버튼만 눌러주면 심정지 환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기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선생님이 내볼게요. 우리 학교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보세요. 본 사람 있어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꿈미학교에도 자동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찾으러 가봤는데요.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찾으러 가봤어요. 그 영상을 보여줄게요. 자, 제세동기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6층을 지나서 5층으로 가다 보면 찾았나요? 보셨죠? 자동 제세동기가 바로 5층에 있습니다. 6층에서 내려오면 예배실 우측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다면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누군가는 이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잘 기억했다가 이 심정지 환자는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잘 기억해놓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1학기 때 배웠던 걸 기억하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라고 크게 외치죠. 1학기 때도 선생님이 불이야라고 외쳤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선생님, 그러니까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은 학생은 가까운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화재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대피를 해야겠죠. 대피 요령은 소지품은 그대로 두고 한 줄로 이동을 하세요. 우리가 뭘 챙겨올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번지거든요. 그래서 소지품은 그대로 두고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기 쉬우니까 질서 있게 행동하고 대피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늦게 교실 나오는 학생은 교실 문을 닫고 나옵니다. 이게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1학기 때 화재 대피 훈련할 때 강평 중에 이 문을 마지막 친구가 닫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친구가 꼭 문을 닫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연기에 휩싸일 경우 손으로 입을 막고 천으로 아니면 옷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춘 뒤 빠르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를 못할 경우가 많죠. 무조건 우리 층보다 아래층에서 불이 나게 되면 사실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연기가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지 불이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6층 같은 경우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매번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신 옷이나 이불로 틈을 막고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갇힌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층에 있는 친구들 혹은 6층에 있는 친구들이 외부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시나리오로 잡아가지고 훈련을 해볼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우리 그 2층 문을 꼭 닫아줘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닫는 문 말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2층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꿈미 마당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피한 후에는 절대로 화재가 난 곳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방관님들이 오셔가지고 구출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화재 시 역할 분담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당황하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계속 우리가 이 역할, 내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화재 사실 전파는 최초로 발견한 사람, 불을 발견한 사람이 불이야! 라고 외치면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는 교감 선생님께서 혹은 샬롬 생활부장 선생님이죠.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소화는 우리가 지금 각 교실 앞에 또 우리 건물 주위에 많은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 소화기를 통해서 발견한 선생님들,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이 또 관리실 우리 관리해 주시는 분들께서 초기 소화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피 유도를 일단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 선생님들이 우리 수업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담임 선생님이 당장 안 계시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 PPP 시간이면 PPP 선생님이 그걸 담당해서 대피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 중이라고 하면 신고는 당연히 이제 교감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실장님께서는 문을 열어두신다든지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선생님께서 우리가 화재가 났으니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혜진 선생님께서 보통 해주시는데 그 소리를 잘 듣고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됩니다. 아무 데로나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방송을 잘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재 상황 설정을 좀 해볼 건데 이 지도를 보면 어디냐면 지금 1층 지도예요. 비상대피 안내도 1층 지도인데 오늘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불이 난 것으로 가정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사실 도서관에서 불이 난 적이 있죠. 불이 나서 연기가 지금 많이 차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질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2층 친구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1층에 있고 우리는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만약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는 지난 학기처럼 우리가 긴자 주차장에 모이면 돼요. 그렇게 대피를 하면 돼요. 그렇게 또 유도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행정 선생님들과 각 반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오늘 시나리오는 도서관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좀 커지고 연기도 많이 난 상황이어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갔다가는 연기를 마셔서 연기를 마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연기를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휴우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와 입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1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6층으로 올라간다. 6층으로 언제 올라가요? 6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길이가 너무 길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려다 보면 6층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6층으로 올라가는 건 좀 어렵고요. 2층에서 우리가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모든 2층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꿈미 마당으로 대피를 해주세요. 그래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꿈미 마당의 문을 꽉 닫아주시고 구조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연기가 2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화문을 닫아주면 연기가 들어오는 게 차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 꿈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시나리오는 소방차가 빠른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을 사다리로 이렇게 구조하는 방법을 우리가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방송을 듣고, 왜냐하면 실제로 불이 났을 때는 방송을 들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듣자마자 우리 친구들은 대피 요령에 따라서 꿈미 마당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6층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6층에 있는 친구들은 내려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연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대피할 때 역시 이것도 방화문이기 때문에 연기나 불이 차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대피하고 있으면 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가 되거나 소방관님들이 오셔가지고 구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옥상 대피하는 훈련을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대피 훈련 우리가 순서대로 좀 다시 생각해 보면 비상벨이 울리고 방송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서 한 줄로 섭니다.
이때 우리 친구들 장난처럼 하면 안 돼요. 웃거나 이게 재밌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불이 났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한 줄로 서주시고 준비가 되면 선생님의 신호에 따라서 학교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학교 밖이 아니라 2층은 어디라고요? 꿈미마당. 예, 가서 대피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층은 옥상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담당 선생님, 이게 담임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과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께서는 화장실이 빠진 사람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학생은 문을 닫아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피를 한 후에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인원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층별 담당 선생님께서 그 인원이 다 왔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한 후에 혹시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층별 담당 선생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층에서 있었던 일들은 교감 선생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대피를 마친 후 교장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반으로 돌아가게 되고 훈련 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좀 어려웠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짧게 나누시고 각 반별로 마치시면 됩니다. 절대 뛰거나 밀거나 장난치지 않고 실제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나리오대로 오늘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